투자 하이패스 진행을 맡은 스마트필센터 이하진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희 부장입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네. 일단 최근 시장을 보면 사실은 좀 어떻게 발피를 잡아야 되나, 지수가 위쪽으로 갈지 아래로 갈지 여러 가지 헷갈리실 텐데, 사실은 지금 거시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 특히 이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심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좀 좌지우지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뿐만 아니라 CS, 크레딧 스위스 관련된 문제들, 그다음에 도이치방크까지 문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은행 쪽에서의 그 잡음들이 나왔는데, 결국 이제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문제는 지금 빠르게 해결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증시에 또 발목을 좀 잡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금융위기 이런 것들을 겪었던 이런 당국자들은 이걸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최대한 애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엔 돈을 쓴다는 건데, 돈을 쓴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긴축 기조에서 돈을 계속 지금 수혈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상이 부담된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동결이거나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 올라가더라도 0.25 정도만 더 올리면 끝날 거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오히려 국내 주식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지 않겠나, 성장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소은행주들에 대한 정책적인 이슈도 조금 어느 정도 해결되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가는 만큼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4월 12일 날 이제 CPI 지수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물가를 좀 크게 잡을 수 있다라고 좀 이제 보고 있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 정책으로서 이제 금리 동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사실 이런 은행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그러게 되면 다시 한번 물가 잡기에 오히려 연준은 힘을 쓰는 부분이 아닐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쉘터, 특히 이제 주택 렌트비죠. 이제 쉘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들의 오피스의 이제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격하게 내려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도 유가도 생각보다 지금 안정적이고 하향 안정화돼 있죠. 이제 70불을 어제 좀 올라서 70불 좀 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CPI가 급격하게 올라가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CPI가 올라오지 않는데 굳이 물가 잡는다고 더 금리를 올린다든지 이런 기조를 가기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지금 각 은행들의 사태를 보면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은행에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 또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부실 자산을 떠안고 있었던 부분이 아닌 상태에서 오히려 이게 지금 뱅크런이죠. 결국에 심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자금이 인출되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면서 지금 은행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최근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CS라든지 보면 재무제표상에는 그닥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무제표만 보고도 이 회사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회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연이어 파산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돈을 풀면서 금리를 또 다시 올린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중소형 은행주도 어느 정도 해결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의 흐름에 따라서 또 시장이 새롭게 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제 관련된 시장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은 좀 어떤 섹터로 준비를 해오셨습니까? 오늘은 최근에 이제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비롯해서 최근 여러 기사가 나왔죠. 정부에서 용인에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 소부장 업체들 다 같이 모아놓겠다부터 시작해서 삼성이 전격적으로 20년 동안 30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하이닉스도 지금 용인에다 공장을 또 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배경과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이재용 회장님도 이제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서 어제 우리나라 반도체도 조금 안 좋았었는데
꾸준히 이제 인위적 감산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또 한 번 이게 반도체 시장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다시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고 이제 다음 주 되면은 또 잠정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근시안적으로 보면 삼성이 감산을 해서 디램 가격이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제 뭐 저는 이재용 회장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오히려 감산을 안 하고 감사 시그널을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3등 업체인 마이크론을 이 기회에 죽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카드를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3등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거의 독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치킨 게임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게 이제 삼성전자가 자금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감산 시그널은 저는 안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금 삼성전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비메모리 쪽으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용인의 클러스터도 결국에는 비메모리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내 거는 더 확고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남의 거는 좀 더 뺏어오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비메모리 쪽이 다시 한번 재작년에 한번 강조가 됐다가 그 뒤로 이제 성과가 잘 안 나오면서 조금 주춤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다시 또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죠. 최근에 보니까 후공정 업체들은 이제 빠르게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TSMC 같은 경우도 물론 엔비디아 빨로 인해서 매출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뭐 비메모리 쪽으로 빠르게 이제 정설을 하거나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지금은 후공정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전공정이나 아니면 이제 패키징 이쪽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거 이제 배경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엔비디아가 올해만 한 150불에서 260불 이상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런 이유는 결국엔 AI 반도체 칩이죠. GPT가 사실은 일으킨 어떻게 보면은 훈풍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게임 쪽으로 납품하는 그래픽 관련된 반도체가 굉장히 잘 나갔는데 이런 GPU를 만드는 기업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AI 칩에 GPU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GPU 플러스 뭐 HBM 이렇게 크게 보면 그 두 개의 부품이 가장 핵심 부품인데 그걸 가지고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A100이라는 그 AI 반도체 칩이죠. 근데 이제 GPU를 만들 수 있는 건 전 세계에 딱 3개 회사가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 그다음에 AMD, 인텔인데 인텔은 양이 워낙 적고 AMD는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밖에 안 되고요. 엔비디아는 거의 매출의 대부분이 GPU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AI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그 다음에 패키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강조가 됐고 이게 결국엔 왜 그러냐면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은 지금 제일 잘 만들고 있는 데가 TSMC인데 대만에 가보면 후공정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TSMC가 어느 정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청을 주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후공정 업체가 갑자기 주가가 좋은 이유 자체가 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SFA 반도체라든지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는 그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공정 뭐 중간에 본공정 그다음에 후공정 이것 중에 과연 뭐가 좋을까? 그럼 사실은 본공정은 다 삼성전자가 다 하겠죠. 네. 그다음에 전공정 단이나 아니면 후공정 단이 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소부장 업체들이 이제 장비 업체들이 주로 이제 납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HBM 관련된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이쪽으로 혹시 조금 가장 뭐 수혜받는 후공정이나 뭐 전공정 아니면 관련된 섹터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HBM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죠 요즘에. HBM이 이제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 칩인데 이게 새로운 이제 신규 사업. 왜냐하면 AI 칩을 만들려면 AI 반도체를 만들려면 GPU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 안에 이제 고용량 메모리 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HBM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HBM2에서 이제 3까지 업그레이드를 시킨 상황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PIM이라는 걸 만들어서 조금 더 기능을 추가한 뭐 반도체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AMD랑 연결이 돼 있고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랑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바닥을 잘 지키고 있는 거는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AI 반도체 칩이든 비메모리든 결국에는 같은 공정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보니까 부장님은 이제 EUV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워낙 이제 오히려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쪽이 사실 EUV잖아요. 이제 ASML 쪽 우리나라 그와 관련된 관련주도 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빠르고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 다 관심도 가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EUV 공정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좋은 비메모리를 만들려면 EUV 공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고대형 메모리 칩을 만들려도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뭐 EUV에 대해서 다들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ASML이라는 장비 회사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소모품 정도로 개발하는 건데 미쓰이하고 화학에서 주로 만들었던 그런 제품들을 국산화하는 이슈가 있었고 삼성전자가 SNS텍 같은 회사에다 투자를 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성공을 거뒀고 EUV에 들어가는 이제 노광이라고 하죠. 이제 빛에 노출시킬 때 쓰는 필름이 있는데 그 필름을 개발한 게 아니라 그 필름 위에 더 씌우는 걸 개발한 겁니다. 펠리클이라고 해서 그 필름 하나가 50억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주 바꾸면 안 되니까 그 위에다 보호 필름을 하나 더 입히는데 그 보호 필름도 거의 이제 뭐 한 4, 5억 이렇게 수입을 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 군데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국산화를 성공시킨 게 이제 SNS텍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국산화되면 한 장에 1억까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비용이 줄겠죠.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장비 단에서도 되게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잘 올라가고 있는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TSV 공정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주목받고 있죠. 맞아요. 그럼 결국에 이제 비메모리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좋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와 반도체를 굉장히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뭐 단을 높게 쌓는다든지 연결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안에 배선을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근데 그때 그거를 예전에는 볼 같은 걸 썼는데 지금은 이제 구멍을 뚫어서 합니다. 이게 TSV라는 공정이 결국에는 실리콘에 구멍을 뚫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TSV 공정의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지금 보시면 보로스 테크놀로지, 보로스 테크놀로지도 있고 뭐 이오 테크닉스도 있고 뭐 한미 반도체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한미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레이저 장비를 만들었던 회사인데 이 분야까지 좀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들이 많이 이제 올랐다가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사실 반도체 서부장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희 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오늘 종목들을 좀 하나씩 좀 체크는 충분히 좀 해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저도 오늘 종목을 사실 2개는 좀 가지고 왔었거든요. 갖고 나오신 종목 보니까 검사 장비 관련된 것도 갖고 맞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후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검사 장비죠. 네. 왜냐하면 다 만들었는데 이게 검사를 해서 분량을 빨리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넥스틴이라는 일단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어떠한 힌트를 얻었냐면 미국과 중국과의 반도체 견제로 인해서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반도체 미세 패턴 건사 장비 업체인데 이 시장의 90%를 미국에 있는 장비 업체 KLA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KLA. KLA. 그렇죠. 그러면 여기 거 넥스틴이 대략 한 시장을 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인텔과의 어느 정도 공동 개발을 인해서 꾸준하게 협약을 했었는데 그게 3D 검사 장비예요. 근데 이건 아직까지도 아무도 이 시장을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인텔이 여기서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아이리스 쪽으로 해서 이제 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마 공시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중국 쪽으로 공급이 작년부터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 걸 안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넥스틴이 작년 실적이 2021년 대비 거의 2배 이상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다른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시장도 안 좋았는데 오히려 넥스틴은 2배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는 거죠. 올해도 이제 꾸준하게 지금 YNTC나 그리고 SMIC 쪽으로 해서 이제 계속 공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넥스틴은 이러한 좀 이유로 해서 조금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리스크는 그럼 중국이네요, 결국에. 일단 리스크는 이제 중국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이제 중국이긴 한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SK 하이닉스도 있지만은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도 어느 정도 매출이 조금씩은 미세하게 나오고는 있지만은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오히려 미중 갈등에 대한 오히려 틈새 시장을 노려서 이제 오늘 렉슨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3D 검사 장비 자체가 아직까지는 KLA도 이제 개발을 못한 만큼 조금은 이 시장에서 크게 선점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텔이랑 같이 개발하다가 인텔이 포기한 걸 계속 꾸준히 해서 성과를 냈는데 중국에 많이 팔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근데 중국에다 수출을 못 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네요. 이제 그동안 이제 감산하고 있었던 SK 하이닉스가 새롭게 들어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동안 매출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넥스틴 자체가 그만큼 시장 점유율이 3%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무위에서 유로 가는 좀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장성이 있다라고 확장성이 보시면 있다. 돼요. 이번에 이송 장비 예, 사이맥스라고 이게 원래 이제 브루스 오토메이션이 전 세계 1위 회사인데 이 회사가 반도체 이송 장비 업체를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이 시장을 가지고 있던 80%를 이제 사이맥스에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게 사이맥스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게 로체 시스템도 이제 반도체 웨이퍼로 이송 장비를 했지만은 이 회사도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이송 장비 업체로 어느 정도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워낙 IPS나 뭐 테스나 어플라이드 이제 머티리얼스 같은 회사에 실제로 1차 납품을 하고 있고 최종 고객사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거의 90%입니다. 삼성전자. 이게 삼성전자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분기 때 감사는 안 했지만 콩쿠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공정 전환을 통해 가지고 감산 효과만큼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엔 장비 교체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5월 달에 그 사파이어 레피지가 양산 체제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DDR5에 대한 실제 양산 체계가 본격화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이맥스에 있는 웨이퍼 이송 장비 업체, 흔히 말하는 로봇이라고 하는 이 다관절 5충 로봇에 대한 양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작년 10월쯤인가 아마 그때 이제 ATN 로봇이라는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로봇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고 올해부터 매출이 삼성전자 쪽으로 강하게 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 전환을 핑계로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장비가 교체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봤을 때 수요가 좀 더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실질적으로 후공정이라기보다는 사실 틈새 시장을 노리는 좀 종목들을 한번 2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잘 안 보는 종목이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아주 잘 찾아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예. 네, 반도체 얘기는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뭐 이번 주 혹시 경제 이슈나 관련된 뭐 일정이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3월 말이 되면 3월 수출입 동향 이제 열흘 단위로 나오죠. 네. 그것도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3월에 총 집계가 어떻게 됐는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1분기를 마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이제 1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또 이제 뭐 레포트들이 나올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번 주는 아마 연준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아마 무슨 멘트를 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말을 못 하겠기 때문에 아저씨들이 입이 궁금해서 말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이렇다 저렇다 자기 의견들을 많이 얘기할 텐데 그럴 때마다 아마 뭐 조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 시장이 출렁이거나 또 너무 또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오면 또 한번 또 뭐 시장이 또 우하게 올라가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은 좀 클 수 있다. 뭐 아까 얘기하셨던 4월 12일 CPI 발표 전까지는 계속 그런 잡음들이 계속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상업은행용 상업부동산 관련된 그 여러 문제들, 중소형 은행들, 지역 은행들, 미국의 은행들에 대해서 잡음이 어떻게 나올 건지,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번 주도 내내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서울 모빌리티 쇼가 이제 저기 킨텍스에서 개최돼서 저는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예. 관심 없으십니까? 잘 하겠죠. 예. 이번에 테슬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 같이 저기 시험 보인다고 하길래 저는 한번 갔다 와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